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젠 지친다. 나보다 키가 큰 그 녀석은 나를 계속해 따라온다. 그러고선 결국 나를 추월해버린다. 나는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 또한 멈출 수 없다. 어느새 키가 큰 녀석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쫓아오고 있었다. 이 짓거리만 벌써 몇 년째인가. 가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기분 나쁜 추월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어느 마을에 현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깨우친 자이다. 어느 날 그가 다짐했다. 이 세계뿐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리라. 20년 후 고된 수련과 연구 끝에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 이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하지만 이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는 계속되는 연구 끝에 드디어 어떠한 결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갑자기 폐인이 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왜 현자가 폐인이 되는지 궁금해 찾아가서 물어봤다. 어떤 걸 보셨길래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자 현자가 제정신이 아니듯 말했다. 수만 개의 눈이 날 보았고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 그게 수만 번 반복 때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저... 이 말을 끝으로 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보다 키가 큰 녀석이 나를 추월하고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추월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간혹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시계의 이야기이다. 나는 시계의 시침, 키가 큰 녀석은 시계의 분침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자는 자신을 보고 있는 수만 개의 눈, 자신의 똑같은 행동과 호랑이 울음소리의 수만 번의 반복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호돌이 영상툰의 한낱 그림인 것을 깨달아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악마가 게임을 제안했다. 어떤 곳에 문을 열고 나가면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리라. 아쉬울 게 없는 나는 말했다. 뭐 이까짓 인생 한방 아닌가? 좋소. 그 후 악마는 나를 어떤 방에 순간이동시켰다. 그 방엔 창문 하나 없이 두껍고 큰 문 두 짝이 있었는데 어찌나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문 틈새 빛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사한 사람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지 문에는 손잡이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말했다. 저게 잠겨있다면 당신은 정말 개 사기꾼 나쁜 악마인 것이오. 악마가 웃으며 말했다. 한쪽은 폐문이고 한쪽은 열려있다. 내 장담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성큼성큼 문 앞으로 가서 한쪽을 열어봤다. 안 열리네 생각하고 문을 봤더니 폐문이라 적혀있었다. 그럼 반대쪽이 열리는 문이겠군. 그 생각을 하며 웃던 나는 문에 써있는 걸 보고 벙찔 수밖에 없었다. 당기시오. 정말 이상하다. 요새 아침마다 누군가 현관문에 장난질을 해놓는다. 최초로 장난을 당했을 땐 일에 지쳐 일찍 잠든 날이었는데 현관문에 2210이란 숫자가, 그 다음날 휴일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와 자고 일어나니 바로 옆에 0451 이런 숫자가 써있었다. 이 장난은 사흘째 반복되어 숫자는 이 정도로 불어나 버렸다. 범인은 내가 잠에 든 후에만 와서 잡지도 못한다. 무슨 의미인 거지 도대체? 첫 번째 이야기. 한쪽은 폐문, 한쪽은 열려있지만 당기시오라고 써있다. 하지만 문엔 손잡이도 빛이 살 틈도 없이 그저 단면이다. 열려있어도 당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남자는 갇혀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일찍 잤을 때가 2210, 늦게 잤을 때가 0451. 사흘간 적힌 2210451123201124. 4개 단위로 끊어보면 2210, 0451, 1232, 0124. 나의 취침 시간을 의미한다. 2210은 오후 10시 10분, 0451은 새벽 4시 51분. 누군가 나의 취침 시간을 적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철학가 사람이야. 나는 논리적이기보단 창조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꽤 죄죄한 사람을 만났어. 갑자기 그 사람이 말했어. 1이 5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놀라서 말했어. 뭐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했어. 1은 5 공식이 성립하냐고 물어봤단다. 이런 이상한 질문에 철학가인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 우선 생각해봤어. 1은 5가 될 수 있을까? 1을 구부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선 대답했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꾀죄죄한 사람은 그거야! 틀렸으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쉽군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당최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일단 나도 피곤함에 잊고 집에 갔어. 사흘 뒤 뉴스에서 그날 보았던 꾀지지한 사람의 신상과 뉴스 헤드라인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어. 팔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연쇄 토막살인범 체포. 요즘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의 몸은 점점 어려지고 있어. 입맛도 아이때로 돌아가고 있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가? 근데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줌마는 누구지? 왜 울면서 나한테 엄마를 찾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 나가 만난 그 사람은 1은 5이다. 공식이 틀린 사람에게 그 공식이 맞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팔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연쇄 토막 살인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한 사람이 팔 다리를 모두 절단하면 몸통, 팔 2개, 다리 2개로 5부위가 나온다. 그는 나가 1은 5이다 라는 공식이 틀렸다고 주장했으면 나 한 명을 5부위로 토막내어 가르쳐주려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나한테 엄마를 찾고 있다. 그건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닌 나가 그녀의 엄마다. 나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고, 치매가 심해지면서 나의 기억은 아이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친구 AB와 야산으로 놀러갔어. 우리는 숲속에서 다람쥐도 구경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놀고, 계곡에 가서 고기도 잡고, 가져온 사진기로 사진도 마음껏 찍고 놀았어. 나는 말했어. 역시 자연이 최고라니까. A가 말했어. 근데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B가 말했어. 그럼 텐트 치고 자자 이제. 우리는 텐트를 설치한 다음 누워서 끝말잇기를 하다가 하루 종일 알차게 놀아서 그런지 다들 쥐도 새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 그리고 하산하고 며칠 뒤 우리는 모여서 현상한 사진들을 모두 나눠 가졌어. 사진 속 친구들의 표정은 진짜 웃겼어. 고기를 잡다가 놓친 사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 셋이서 침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 사진 등등. 우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바탕 웃었어. 어느 시골에 한 폐교가 있었어. 크고 오래된 건물이라 학생들 사이에는 유명한 괴담 같은 게 떠돌아다니는 곳이었어. 그중 개구쟁이 4명이 밤 12시에 귀신이 나온다는 과학실에 담력 테스트를 갔어. 과학실의 유리창은 커다란 유리로 돼 있어서 한 명씩 들어가서 귀신이 있다면 손으로 동그라미 모양, 없다면 X 모양을 하고 나오기로 했어. 첫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두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세 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X를 하고 나왔어. 3명이나 들어갔는데 귀신이 없자 맥이 빠진 아이들은 돌아갈까 하다가 한 명만 남았으니 마저 하고 가자고 했어. 네 번째 아이가 들어가고 역시나 X를 표시했는데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이들이 어째서인지 일제히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나를 포함해 3명이서 야산에 놀러갔다. 근데 우리가 찍은 사진들 중에 3명이서 자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 사진을 찍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아이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X 표시를 했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네 번째 아이한텐 보이지 않았지만 네 번째 아이 뒤에 귀신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고요의 저택이라는 별명이 붙은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유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유명한 폐가이다. 나는 퇴마사용 녹음기를 들고 그곳에 찾아가서 녹음을 시작하였다.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기가 느껴지는 곳을 찾아다녔다. 충분히 녹음됐다고 생각되자 한번 재생시켜 보았다. 나의 말들이 들린다. 실례합니다. 집이 깨끗하군요. 이번엔 안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장소가 장소인지라 지직거리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나는 실망한 채 집으로 갈 준비를 했다. 맞다. 가기 전에 장 보고 가야지. 나는 나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뭘 사가야 할지 물어봤다. 전파가 안 터지는지 엄마는 한참 뒤에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다.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말했다. 아들 왔어? 근데 옆에서 같이 오겠던 친구는? 나는 어느 거인들이 산다는 세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차원을 넘어 거인의 세계에 가게 되었어. 도착하자마자 살색의 미로가 펼쳐져 있었어. 처음부터 미로인가? 나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도중 미로가 매우 크고 회오리 모양인 걸 알게 되었고 뭔가 미로에서 짠맛이 느껴지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녹음기에 별다른 소리가 녹음되지 않자 실망한 채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말에 한참 뒤에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같이 오겠다는 친구는 어딨냐고 물어봤다. 내가 전화로 말을 한 다음 귀신이 같이 집에 가겠다고 전화 주파수로 말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짠맛이 나는 거대한 미로에 갇혀있다. 나는 거인의 지문에 갇혀있다.